혹시 요즘 따라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짚고 일어나시지 않나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변화들 절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6개월 후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계란보다 단백질이 12배나 많은 놀라운 음식들과 3개월 만에 20대 체력을 되찾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매달 늘어가는 병원비와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분기점입니다. 저는 올해로 82세가 된 가정의학과 의사 김성호입니다. 43년간 환자를 돌보며 깨달은 진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5년 전 제 자신도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면서 깨달았습니다. 근육감 소중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환자들에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말하던 제가 정작 제 몸의 변화는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식단 변화만으로 지금도 매일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지 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요즘 계단 오를 때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어떤 느낌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근육감 소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의 근육량은 30세부터 매년 1%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이 속도가 더 빨라져서 매년 3%씩 줄어들어요. 10년이면 30%나 사라지는 겁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져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균형 감각이 나빠져서 넘어지기 쉬워지고 한번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악순환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활동이 줄어들고 활동이 줄어들면 더 근육이 줄어들고 더 약해지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이 모든 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말이에요. 병원에서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같은 검사로는 근육감 소중이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육량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런 검사를 기본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력 없음, 허리 아픔, 밤에 쥐 나는 것이 모두 근육감 소중의 초기 증상일 수 있는데도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는 말만 듣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매일 계란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계란 하나, 고기 한 점이면 충분했어요. 하지만 60세 넘어서도 똑같이 먹으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단백질 흡수율이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60대는 20대의 절반도 안 됩니다. 똑같이 먹어도 몸에 들어가는 건 절반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아침에 계란 하나 드시고 오늘 단백질 챙겼다 하고 안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계란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얼마나 될까요? 고작 6g이에요. 우리 나이에 필요한 하루 단백질량이 50g에서 60g인데 계란 하나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계란을 10개씩 먹어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콜레스테롤도 걱정되고 무엇보다 우리 위장이 견딜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 그냥 빠져나가고 근육으로 가지 못합니다. 혹시 요즘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그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능력이 젊을 때보다 현저히 떨어져요. 의학 용어로는 동화작용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먹어도 근육이 안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육 감소증을 예방하려면 60세 이후에는 젊을 때보다 1.5배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잘못된 식습관도 문제입니다. 아침 거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저녁에 몰아서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근육 합성 효과가 거의 제로예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량에 한계가 있거든요. 한 끼에 20g에서 30g이 최대입니다. 그 이상 먹으면 그냥 배출되고 근육으로 가지 못해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74세 이순자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무릎이 아파서 손주 돌보기가 힘드셨어요.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셨죠? 가장 속상했던 건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놀자고 할 때 할머니는 아파서 안 되라고 말해야 하는 거였대요.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같은 연령대의 70%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순자님이 식단을 바꾸신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한 달 후에는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2달 후에는 계단을 손잡이 없이도 오르셨어요. 3달 후에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술래잡기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알려드릴 음식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건 여러분도 아시는 그 흔한 음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황태입니다. 황태 100g에 75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계란 12개 분량입니다. 혹시 황태국 끓이실 때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는 남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그 건더기에 보물이 들어있는데 말이에요. 황태는 명태를 겨울 찬바람에 말린 건데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농축되면서 동시에 소화 흡수율도 좋아져요.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황태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간 건강을 도와줘요. 혹시 술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하신 적 있으시죠? 황태국이 숙취 해소에 좋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황태를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불리세요. 그 다음에 적당히 찢어서 미역이나 콩나물과 함께 끓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황태를 불릴 때 쌀뜨물을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쌀뜨물이 황태의 비린내를 없애주고 단백질 성분을 더 잘 우러나게 해줘요. 불린 황태는 먹기 좋게 작은 크기로 찢어주세요. 너무 크면 씹기 힘드시거든요. 황태국을 끓일 때는 무나 감자를 함께 넣으면 더 맛있어요. 특히 무는 황태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고요. 국물이 우러나면 황태 건더기는 건져서 따로 놓고 필요에 따라 간을 맞추세요. 중요한 건 국물보다 건더기를 챙겨 드시는 거예요. 단백질은 건더기에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나트륨 때문이에요. 국물을 너무 짜게 드시면 혈압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간은 최대한 싱겁게 하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주 3회에서 4회 정도가 적당해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는 더 놀라운데 이건 여러분 냉장고에 항상 있는 그것입니다. 두부 한 모에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경제적인지 아세요? 한 달 먹어도 계란값보다 싸요. 냉장고에 항상 있는 그 두부가 이런 보물이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두부를 고를 때도 팁이 있어요. 가능하면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포장을 뜯었을 때 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두부보다는 단단한 두부가 단백질 함량이 더 높아요. 포장지에 적힌 영양성분표를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69세 박영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영수님은 당뇨가 있으셔서 혈당 관리 때문에 고기를 잘 드시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두부는 혈당에 부담이 없어서 매일 드실 수 있었거든요. 아침에는 두부찜, 점심에는 두부조림, 저녁에는 된장국에 넣어서 드셨는데 3개월 후 근육량이 15%나 늘어났습니다. 두부의 또 다른 장점은 뼈 건강이에요. 무릎 아픈 분들 특히 주목하세요.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갱년기 이후 뼈 건강에 도움이 돼요.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영양소죠. 그리고 두부는 이미 분해된 상태라서 소화 효소가 부족한 우리 나이에도 쉽게 소화돼요. 아침, 점심, 저녁 다르게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두부찜, 점심에는 두부조림, 저녁에는 된장국에 넣어서 드세요.
간식으로는 따뜻한 순두부도 좋고요. 주의하실 점은 순두부보다는 단단한 모두부가 단백질 함량이 더 높다는 거예요. 순두부는 100g당 5g 정도인데 단단한 두부는 15g 이상 들어있어요. 그리고 두부는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몸이 찬 분들은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찾는다는 그 작은 콩인데 병아리 콩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귀엽죠? 그런데 효과는 무시무시해요. 삶은 병아리 콩 100g에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혹시 화장실 가기 힘드신 분들 계시죠? 2, 3일에 한 번 꼴로 가시는 분들, 병아리 콩이 이 문제도 해결해줘요. 71세 최덕수님은 평소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병아리 콩을 드시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매일 편안하게 화장실을 가게 되면서 속도 훨씬 시원해지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무릎 통증까지 줄어들면서 시장 보러 다니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셨다고 합니다. 병아리 콩은 일반 콩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완전 단백질에 가까워요. 특히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데 이게 단백질 대사를 도와서 흡수율을 높여줘요. 그런데 병아리 콩에 또 다른 놀라운 점이 있어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식후에 졸음이 몰려오신 적 있으시죠? 특히 점심 드시고 나서 오후에 너무 피곤해지시는 분들, 이게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인데 병아리 콩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안정적으로 유지해줘요. 한번 준비하면 한 달 든든한 보관법 알려드릴게요. 1kg 정도 구입해서 반나절 정도 물에 불리세요. 그 다음에 압력솥에 삶으면 돼요. 삶은 후에는 한 컵씩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세요. 냉동 보관하면 3개월까지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믹서에 갈아서 죽으로 만들면 소화가 힘든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어요. 밥 지을 때 넣어도 되고 샐러드에 뿌려 먹어도 되고 콩자반처럼 만들어 반찬으로 먹어도 돼요. 특히 병아리 콩죽은 정말 고소하고 든든해요. 물이나 육수에 삶은 병아리 콩과 쌀을 함께 넣고 끓이면 되는데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혹시 복부에 가스가 찰 수 있으니까 처음엔 하루 한 큰술 정도로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면 돼요. 충분히 불리고 오래 삶을수록 소화가 더 잘 돼요. 네 번째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건데 이게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을 거예요. 나물 무칠 때 넣는 그 들깨가 단백질 함량이 20%를 넘어요. 들깨 한 큰술에 약 3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해요. 혹시 콜레스테롤 걱정 많으시죠? 들깨가 바로 혈관 청소부예요. 77세 안명호님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약을 드시고 있었지만 수치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매일 들깨가루를 나물에 넣어 드시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들깨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서 EPA와 DHA로 바뀌면서 혈관 건강을 도와줘요. 그리고 깜빡깜빡하는 것도 도움된다고 하네요. 뇌 건강에도 좋다는 뜻이에요. 들깨는 미역국, 나물 무침, 선식 등에 활용해 보세요. 볶은 들깨를 가루로 만들어서 요리에 뿌려 먹으면 고소한 맛과 영양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요. 특히 들깨가루를 나물에 묻히면 나물 특유의 비린맛이 사라지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에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에 들깨가루 넣으면 손주들도 좋아해요. 하지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안 좋아요. 들깨는 칼로리가 높아서 하루 한 스푼에서 두 스푼이 적당해요. 들깨 100g에는 550칼로리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들깨는 쉽게 상하니까 볶은 후 밀폐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한 달 이내에 드세요. 들깨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들깨는 혈액응고를 늦추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혈압약이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들깨는 신선할 때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볶은 들깨가 쓴맛이 난다면 산패된 것일 수 있으니까 드시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정말 의외실 거예요.
시금치와 버섯이요. 채소인데 단백질이 이렇게 많다고요? 시금치 3컵에 단백질이 2g, 버섯 100g에 3g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칼로리는 어떨까요? 시금치 3컵은 20칼로리, 버섯 100g도 20칼로리밖에 안 돼요.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73세 정미경님은 체중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무릎이 아픈데 살까지 쪄서 더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매일 시금치나물과 버섯볶음을 드시면서 체중은 줄이고 근육량은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셨어요. 6개월 만에 10kg을 감량하시면서도 근육량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시금치에는 칼슘과 철분도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K, A, C, 그리고 엽산, 마그네슘 등 영양소가 정말 다양해요. 버섯은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하죠. 단백질 함량이 달걀의 절반 정도지만 칼로리는 계란의 8분의 1밖에 안 돼요. 혹시 시금치 드실 때 떫은 맛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죠? 시금치의 떫은 맛은 수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대부분 제거돼요. 그리고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고 무치면 떫은 맛이 더욱 줄어들어요. 시금치는 계절마다 맛이 달라요. 봄 시금치는 부드럽고 단맛이 나고 겨울 시금치는 잎이 두껍고 영양소가 더 풍부해요. 어떤 시금치든 드시면 좋지만 가능하면 제철 시금치를 드시는 게 맛도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해요. 버섯도 종류에 따라 영양소가 조금씩 달라요. 느타리 버섯은 단백질이 특히 많고 팽이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표고버섯은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어떤 버섯이든 드시면 좋으니까 기호에 맞춰서 선택하세요. 6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섭취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알아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68세 홍재만님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많이 드셨는데도 효과를 못 보셨어요. 알고 보니 하루 한 끼에 몰아서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 끼에 20g에서 30g이 최대예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특히 아침 식사에서의 단백질이 중요해요.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에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해집니다.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달걀 노른자, 시금치, 브로콜리, 현미, 통밀 같은 것들이요. 이들이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는 과정을 도와줘요. 건강한 지방도 중요해요.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은 단백질 소화 흡수를 돕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영양소가 잘 전달되도록 해줘요. 발효식품도 함께 드세요. 된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과 함께 먹으면 장 건강과 단백질 흡수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커피나 녹차를 단백질 식사와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카페인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해요. 최소 1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알코올도 주의하셔야 해요. 술을 드시면 단백질 합성이 현저히 떨어져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알코올 분해 능력도 떨어지니까 가능하면 금주하시거나 정셔야 한다면 단백질 식사와는 최소 서너 시간 간격을 두세요. 근육감 소증이 진행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마치 은행 적금처럼 우리 몸의 근육은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30세부터 매년 1%, 60세 이후엔 3%씩 감소하는데 이는 10년이면 30%나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계단 오르기 힘들어지는 것이 첫 신호이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조기 발견을 위한 간단한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일어나 보세요. 5초 이상 걸리거나 힘들다면 근육감 소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종아리 둘레를 측정해 보세요. 남성은 34cm, 여성은 33cm 이하라면 주의가 필요해요. 이런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상당히 정확하게 근육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해요. 마치 좋은 씨앗도 좋은 땅에 심어야 잘 자라는 것처럼
단백질도 우리 몸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첫 번째예요. 하루 8잔 정도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적당한 운동도 필수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하루 30분 정도 산책하시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만 하셔도 충분해요. 특히 식후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에도 좋아요. 근육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비율이 높아져요.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단 구성이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특별한 재료나 비싼 보충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 먹던 음식들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황태국 끓일 때 건더기까지 드시고 반찬으로 두부 요리 하나 더 올리고 나물 무칠 때 들깨가루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달 식비를 계산해 보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어요.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 시금치, 버섯 다 우리가 평소에 먹던 것들이잖아요. 외식이나 간식을 줄이게 되니까 전체 식비는 비슷하거나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병원비가 줄어드는 건 덤이고요. 계절별 단백질 식품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봄에는 새순나물과 함께 드세요. 달래, 냉이, 쑥 같은 봄나물에 들깨가루를 넣고 무치면 계절의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여름에는 시원한 두부 요리로 더위를 식히면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두부 냉국이나 두부 샐러드가 좋아요. 가을에는 버섯과 함께 드세요. 가을 버섯은 특히 맛이 좋고 영양소도 풍부해요. 버섯전골이나 버섯볶음으로 드시면 단백질뿐 아니라 면역력도 높일 수 있어요. 겨울에는 따뜻한 황태국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각 계절마다 제철 식품과 조합하면 영양도 좋고 맛도 훌륭합니다. 수면의 질도 단백질 대사에 영향을 줍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서 근육 합성이 저해돼요.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최소 7시간은 주무시는 게 좋아요.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두유 한 잔 드시는 것도 수면에 도움이 되면서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근육을 분해시켜요. 명상이나 독서, 음악 감상 같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시간도 늘리세요. 웃음이 최고의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하는 것도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감 소증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첫 주에는 황태 한 줄만 추가해 보세요. 아침 황태국에서 건더기까지 드시는 것만으로도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크게 늘어날 거예요. 두 번째 주에는 두부반모를 추가하고 세 번째 주에는 병아리콩 한 줌, 네 번째 주에는 들깨가루 한 스푼을 추가하세요.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력도 생기고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활력이 넘칠 거예요. 계단을 가볍게 오르는 자신, 손주들과 신나게 뛰어다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이 모든 게 단지 식단 하나 바꾸는 것으로 가능해요. 3개월 후 계단을 가볍게 오르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나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